자,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물선의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꼭지점과 대칭축.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표준용어로 바꿔야 돼요. 꼭지점이나 아니면 대칭축을 주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지수가 3개, 방정식도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근이죠. x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는 근입니다. 근. 두 근이 주어지는 거니까 x에 x-알파, x-베타, 즉 인수 분해된 꼴을 이용한다. 저기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의 꼴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꼭지점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을 지난다로 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 그러니까 포물선 2차 함수의 그래프 핵심 구성 요소는 꼭지점과 대칭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한 점. 오케이? 한 점. 보통 그 한 점은 y 절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한 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x축의 축이 x축의 수직. 요거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미지수 하나죠. 그죠? 미지수 하나니까 어때요? 1,6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맞네요. 아래로 볼록. 그래서 대입해서 포물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난다라고 조건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세 점이면 3개의 방정식, 미지수 3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형 꼴로 주어진 다음에 이걸 차례대로 대입하면 미지수 ABC 3개, 방정식 3개. 그러면 우린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B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축이 x축의 수직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그냥 일반적인 세 점이면 일반형을 이용해도 돼. 그런데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보니까 근이네. y 좌표가 0이네. 그럼 미지수가 3개인 게 좋아요? 하나인 게 좋아요? 하나인 게 좋죠. 그래서 이 두 근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물선의 식을 a, x-1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식을 선택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의 심화복습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심화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심화복습입니다. 자, 11-12번을 볼게요. 두 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직선, 자, 두 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직선 y는 3x-3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때 a, b, c 값을 구하고 a는 음수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에서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점을 대입하면 방정식,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다라는 의미는 x에다 x1, y에다 y1을 대입한다. 이런 것도 밑줄을 그어놔요. 이해가 돼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있는데 꼭지점이 주어지면 얘를 표준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위의 식에서 두 개의 점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이 직선 y는 3x 마이너스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b, y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대입해도 등식은 만족한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미지수 ABC 3개, 방정식 3개, 2번, 3번, 4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를 알면, 같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C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 이렇게 A, B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대입해서, 자,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가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미지수가 3개면 3개의 방정식을 만드는 조건을 주어지는 거고요. 미지수가 2개면 2개의 방정식을 만드는 조건을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15번을 풀어보자. 자, 여기에 미지수가 2개 있네요. 그죠? A, B. 그러면 조건이 2개가 주어질 겁니다. 방정식 2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2,4를 지나고 방정식 하나만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여기 차례대로 조건을 우리가 첫 번째는 1번 2,4를 지난다 라는 조건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4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두 번째 꼭지점.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y는 하고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이거 2ab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2xa잖아요. 그럼 뒤에 a의 제곱이 필요하고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꼭지점의 좌표는 따라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꼭지점을 직선에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꼭지점을 구하고 이걸 대입해 보세요. 자, 대입해 볼까요? 꼭지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y에다가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그리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보자. b는 마이너스 a 하나, 그 다음에 방정식 2개,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 오케이? 자,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b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네요.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a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4이니까 b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6번을 볼게요. 포물선이 있는데 직선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에서
만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함수 값이 같은 거야. 오케이? 함수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 값이 같다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직선 x 플러스 3이 이퀄 만난다. 자, 그래프상에서 만난다. 교점이란 뜻은 방정식에서는 이퀄이에요. 만난다.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두 개의 방정식으로 얻어낼 수 있어. 근데 미지수는 3개죠. 방정식은 2개야.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고요.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방정식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해결해 보자. 자, 이렇게 풀면 돼. 1번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a-b 플러스 c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2번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2를 대입하면 5가 되겠죠. 여기서도 봐봐. 미지수가 3개인데 방정식이 2개잖아. 그러면 미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어요. 소거해서 문자를 하나로 문자를 2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개의 식을 빼면 C가 소거되죠. C가 소거되고 얘를 B는 꼴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B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요. 그러면 C를 소거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이번에는 위의 식에다 2를 곱해서 더해보세요. B를 소거해서 C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자, 연립해서 풀면 C의 값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미지수가 3개고 방정식 2개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꼭지점의 좌표 y좌표가 1이다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워낙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바로 쓸 수 있겠죠?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바로 이제 표준형이라는 거잖아.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1입니다 라는 그럼 방정식 3개 오케이? 양변에 4a를 곱해서 정리하면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하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잘 필기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b는 마이너스 a,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인수분해해서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보자.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대입하고요. 제곱 마이너스 4a고 c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플러스 4a 이걸 쭉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꿀 겁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8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네, 플러스 4a. 자, 그러면 9a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0a가 되겠다. 네, 플러스 1이네요. 이 값이 0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수분해 됩니다. 오케이? 인수분해 돼서 9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값이 0이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둘 중에 하나죠. a 값은 9분의 1이거나 또는 1인데요.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잘 보면 문제에서 a, b, c는 정수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a는 1이고요.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b의 값 0, c의 값 1 이렇게 차례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11-13번을 볼게요. p가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고요. 가지면서 변할 때 포물선이 있습니다. 꼭지점의 자취 방정식.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꼭지점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표준형. 자, 보자. 자취라는 게 뭐냐면 자취. 여기서 이제 x값, y값을 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자를 다른 문자를 소거하고 x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꼭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형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x의 값, y 값이에요. 그걸 x는 2p, y는 하고 4p의 제곱 마이너스 8p로 두고 여기서 p를 소거하는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죠? 1번식에서 p는 2분의 1 x로 만든 다음에 2번에 대입 p의 값 대신에 2분의 1 x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자취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의역 또는 자, 여기서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p가 2분의 1 x다 보니까 x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범위를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취 문제는 쉽다. 쉬워요. 자, 11-17번을 볼까요? p가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 꼭지점의 자취 방정식. 자, 한번 연습해 보자. 먼저 1번 표준형으로 바꿔서 x의 값, y 값을 구해 보세요. 자,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되죠. x의 제곱하고 플러스 2x하고 뭘 곱하면 px가 될까? 2분의 p를 곱하면 된다. 이거 뭐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p의 제곱, 즉 4분의 p의 제곱이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없던 식을 갑자기 써주니까 빼줍니다. 이렇게. 이건 뭐 선생님이 지금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그죠? 이제는 아주 쉽게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 y는 하고 x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이 돼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x로 두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p y좌표는 당연히 y로 둬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이 되겠고 첫 번째 식에서 p는 꼴로 바꾸는 거예요.
P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그걸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x를 대입.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도 일단 표준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뭘 곱하면 px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2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은 2분의 p의 제곱, 즉 4분의 p의 제곱이 필요한데 더했다가 다시 빼줘야 됩니다. 원래 없던 식이죠. 그리고 플러스 p, 원래 있던 식. 그러면 이 앞에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그럼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 x좌표는 2분의 p가 되겠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x좌표를 x로 둡니다. x는 2분의 p, y좌표는 y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x는 2분의 p를 p는 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p는 2x가 되겠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4x의 제곱 플러스 2x 결국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의 제 11-14번을 볼게요. 다음 식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점과 직선 사이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건 뭐냐면 포물선의 정의예요. 포물선의 정의가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자치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둡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을 px, y라 두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점과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이 특히나 y는 사기 때문에 그냥 y좌표의 차죠. y좌표의 차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같다. 같다. 근데 루트가 나왔어요. 루트가 나오면 식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양변을 제곱을 해도 같은 등식을 만족합니다. 제곱을 해서 전개 동류항을 소거 해주면 y는 하고 포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포물선이 나옵니다. 얘는 문제를 읽자마자 이건 포물선이구나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x축과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 그러면 한번 좌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1은 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원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원이 이걸 그려봐야지만 답이 두 개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접이에요. 외접. 두 원이 외접할 때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접할 때 하나의 원이 다른 원의 안쪽에 있을 때 이것도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접과 내접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그림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외접할 때, 내접할 때로 나눠서 외접이라는 얘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고, 자, 내접을 할 때고 그림을 잘 보세요. 내접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서 이제 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면, 자, 내접할 때 요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죠. 내접할 땐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그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차와 같다. 그런 다음에 제곱해서 정리하면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18번. 한 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같은 거리는 점의 자취. 포물선. 자, 위의 예제를 참고해서 풀이 과정을 한번 잘 적어보도록 하자. 출발점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x, y라 하면 이게 출발점이죠. 네, 첫 번째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PF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루트가 나오죠. 루트 한 다음에 x2 빼기 x 그냥 x 빼기 3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이 돼요. 자, 점과 직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했고요. 점과 직선인데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축의 평이하잖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그냥 y좌표의 차예요. 자, 2번.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y좌표의 차. 그러니까 y 빼기 3인데 사실은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거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같다라는 식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같다.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퀄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열심히 전개해서 y는 꿀로 나타내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y의 제곱이 소거되고요. 자, y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10y가 되겠고 양변에서 9가 소거되겠고 그러면 10y는 먼저 써줘요. 10y는 하고 자, 써줬어.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럼 어때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y는 10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3 x 플러스 5분의 2가 됩니다. 자체 방정식이니까 굳이 위에 답에처럼 표준형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정답. 이걸 잘 필기를 해보자. 자, 11-19번을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원의 외접, 바깥으로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에 접한대요.
원의 중심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프에 나타내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을 좀 필요하자. x, y라 하면 이거부터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빨간색의 원이 될 텐데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중심의 좌표는 x, y인데 쟤는 x, y인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 더하기 두 번째 반지름. 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y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반지름은 y좌표의 차 y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y 플러스 2가 돼요. 즉 이 반지름이 y 플러스 2가 됩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게 뭐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x, y까지 거리죠. 이퀄 반지름의 합이에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 반지름의 합은 주어진 조건에 문제에서 주어진 반지름은 1이고 두 번째 그려지는 반지름은 y 플러스 2 구해놨죠. 그걸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써볼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점으로부터 x, y까지 거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반지름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두 원의 반지름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y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우변은 y 플러스 3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되고 여기서 이제 y가 소거됩니다. y의 제곱이 소거되고 y는 꼴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원래 6y는인데 양면을 6으로 나누니까 6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